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죠. 누구나 집이라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분들은 누구나 집 제도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내용을 여기 한번 쳐보세요. 누구나 집이라고 이제 쳐보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급하지 않게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꼭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값의 6%에서 16%만 내면 입주를 한대요. 어우,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말한 거죠. 누구나 집이 공급되는 규모는 1785 공급이래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적지 않은 공급의 규모이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을 때 이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저는 좋은 단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지역이냐가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인천, 그 다음에 안산, 화성, 뭐 하나씩 같이 한번 볼게요. 뭐 인천 검단지구죠. 검단지구는 굉장히 예전에는 미부정이었지만 요새 굉장히 핫해진 지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지역 같아요. 그 다음에 안산, 그리고 화성, 의왕, 파주, 시흥 이렇게 총 6개의 지역이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부지로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입지 자체가 물론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좋지 않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지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지는 제가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입지고 그래도 무주택자 분들이나 신혼부부 분들이 살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은 입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의 6에서 16%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도권에 1785를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뭐 상기 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부지도 그렇고 자, 누구나 집은 현재 집값의 약 10%만 지불한대요. 그리고 10년 후에 최초 공급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지금 서울에 59 전용 25평 기준으로 서울에 어디를 구하더라도 대부분 다 10억대라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영끌을 하는 이유도 최대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의 그 자본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집을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 이제 제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돈이 없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 대안 중에 지금 굉장히 제일 좋은 그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청약이에요, 청약. 근데 청약은 경쟁률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청약을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하면 일단 금액 자체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2년, 3년 동안은 자금 계획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니까 청약을 더 많이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누구나 집 같은 경우에는 10%만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뒤에는 뭐다? 최초 공급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제가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도 같아요. 다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10년 후에 집값을 현재 정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간과한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저희 같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최초 공급가를 정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왜? 10년 뒤에 집값이 물론 지금 굉장히 또 비싸고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 주택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거니까요. 그럼 과연 그 10년이라는 시점을 두고 이 사업자들이 지금 이 금액을 확정 지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은 조금 뭐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 누구나 집이 그 시범으로 이제 계속 전파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은 미리 정부에서 풀어가는 게 이제 맞다는 거죠. 자, 10일 누구나 집 시범 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지구 아까 나왔어요. 검단 괜찮죠. 또 안산 반월시와 그다음에 화성도 요즘에 핫하고요. 의왕도 그렇고요. 파주 운정 신도시도 그렇고요. 시흥도 그렇고요. 그래서 6개 지역에 1785가구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연내 사업자라 선정해서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한 게 뭐냐면 태능도 그렇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딱 발표를 했는데
그대로 사실 시행되는 게 현재까지 진행되는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로 만약에 읍내 상업장 선정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내년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라는 확실한 근거와 시행이 보이면 제가 봤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한번 볼게요.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 그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대요. 대상자들은 최초 공급가의 6에서 16%를 지급한 후에 10년간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한다. 그러니까 집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는 거예요. 임대 개념이죠. 하지만 10년 뒤에 어떻게 된다? 10년이 지나면 입주 시에 확정했던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6%를 내면은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다. 그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공급 대책이 지금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에 관련된 이슈들을 풀 수밖에 없죠. 이제 내년 대선이 나오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서민들한테 베네핏을 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더라도 뭔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16%만 내면 이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이거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저는 이거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나중에 시세 차익의 일부를 뭐 정부에 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시세 차익을,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처음에 확정된 것보다 올랐어. 그럼 이 갭 차이, 이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이 시세 차익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어떻게 한다? 정부에다 반환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업 시행자가 독점하지 않고 입주자 공유한다. 공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로또 아파트 청약 받으면 좋지만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정말 조건도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5억, 7억 우리가 시세차 가지면 좋죠. 근데 확률적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기존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공공임대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 10년 후에 임대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갖고 왔어.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그냥 임대만 하는 거고 임대된 집에서 내가 살았던 거지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절대 누리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나 집의 사업 시행자는 적정 개발 이익인 10%만 가져간대요. 그러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빨리 시행되는 게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 집이 10년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대요. 왜냐? 10년 뒤에 치를 집값을 지금 정하는 제도상 분양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이 되지만 주변 시세가 내려 분양가가 오히려 높아지면 미분양도 발생할 수 있다. 그쵸? 근데 물론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영끌을 하고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뭔가 투자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물론 하방의 경직성도 있지만 시장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집값이. 그런데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 대부분 우상향하는 구조로 가더라. 그리고 지금 집값이 뭐 대부분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조정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지금 집값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수요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 그것까지도 누가 정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온 이 내용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왔다시피 한 가지 문제가 또 뭐냐면 사업 시행자 참여 여부.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10%만 갖고 가는데 건설사에서 이런 것들을 뭐 우호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왜? 사업 시행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 시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건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저는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 이게 공급
대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건설사라든가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잘해서 뭔가 베네핏을 더 주고 이러한 많은 공급 대책을 풀어냄으로써 지금 일반 서민 실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강력하게 저는 좀 요청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평가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뭐 대선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이 뭔가 실행되고 꾸준하게 지속되고 좀 더 빠르게 가려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집 제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이런 내용들 계속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게 확산이 되면은 나중에 집값이 안정은 당연스럽게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제도고 좋은 제도다. 단, 첫 번째, 여기서 나온 대로 분양가 측정을 얼마나 할 것이냐, 분양가. 분양가가, 이게 다 좋은데, 분양가가 비싸버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분양가의 문제. 두 번째, 사업 시행자의 문제는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기에 대해, 이 뉴스에서 나온 거는 주택 공급에 대한, 주택 유형에 대한, 면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과 같이 뭐, 공공임대 뉴스테이 같이 주택 면적 엄청 조그맣게 1인 가구만 살 수 있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평수예요? 59나 85, 25평이나 34평 정도 되는 그 주택을 공급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국민들도 만족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만약에 지금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부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질 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저는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쪼록 좀 많은 분들이 이 누구나 집 제도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내 집 마련을 가질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확산시켜서 좀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되는 이런 주택 공급 확대 전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누구나 집에 대해서 만약에 새롭게 아신 분들이 있다면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소중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